혹시 매년 봄 텅 빈 화단과 마주하며 올해는 또 어떤 꽃을 심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름다운 정원을 보면 부럽지만 매번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옮겨 심는 과정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단 한 번만 씨앗을 뿌려두면 마치 마법처럼 해마다 저절로 피어나 여러분의 정원을 화려하게 채워주는 아주 기특한 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게으른 정원사를 위한 최고의 선물, 한 번 심으면 평생 감상할 수 있는 7가지 셀프 시딩 꽃들의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깜짝 놀랄 만한 생명력의 주인공들을 곧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7가지 꽃들을 만나보기 전에 셀프 시딩이라는 개념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로는 자연 파종이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식물이 꽃을 피운 뒤 씨앗을 만들고 그 씨앗이 자연스럽게 땅에 떨어져 다음 해에 저절로 싹을 틔우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는 것과 같은 원리죠.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꽃들은 가을, 즉 겨울이 오기 전에 씨앗을 뿌려두면 더욱 효과적인데요. 씨앗들이 차가운 겨울을 땅속에서 보내면서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고 따스한 봄이 오면 다른 잡초들보다 먼저 싹을 틔워 자리를 선점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저온처리 또는 춘화처리라고 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자연의 섭리에 맡기는 가장 쉽고 현명한 정원 가꾸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첫 번째 주자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금잔화 또는 카렌듈라라고도 불리는 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주황색 또는 노란색의 동그랗고 밝은 꽃잎을 떠올리실 텐데요. 금잔화는 마치 작은 태양, 여러 개가 땅에서 피어나는 것처럼 정원에 따스하고 활기찬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 꽃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히 예쁜 모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잔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식용이나 약용, 그리고 화장품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나 카렌듈라 크림 같은 제품으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죠. 정원에서는 이로운 곤충을 불러들이는 동시에 일부 해충을 쫓아내는 역할도 해서 다른 식물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까지 해냅니다. 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꽃을 피워내는 그 부지런함은 보는 사람의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씨앗 모양도 초승달처럼 독특하게 생겨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지만 굳이 채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금잔화는 알아서 씨앗을 퍼뜨려 내년 봄 정원의 빈 곳을 환하게 채워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랑스러운 금잔화를 어떻게 심어야 매년 볼 수 있을까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늦가을 땅이 얼기 전에 씨앗을 뿌리고 싶은 곳의 흙을 가볍게 긁어준 뒤 씨앗을 그저 흩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흙을 살짝 덮어주거나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씨앗이 너무 깊게 묻히지만 않으면 됩니다. 금잔화는 햇빛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곳에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흙은 물 빠짐만 좋으면 특별히 가리지 않을 정도로 적응력도 뛰어납니다. 이렇게 뿌려진 씨앗들은 기나긴 겨울 동안 땅속에서 추위를 견디며 인내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파릇파릇한 새싹을 경쟁적으로 밀어 올리기 시작하죠. 봄에 올라온 어린 싹들이 너무 빽빽하다면 속간에서 다른 곳에 옮겨 심어도 아주 잘 자랍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 주변은 매년 금잔화의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이보다 더 쉬운 꽃 가꾸기가 또 있을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꽃은
가을의 상징이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코스모스입니다. 살사리꽃이라는 예쁜 우리말 이름도 가지고 있죠. 하늘하늘한 줄기 끝에 달려 바람에 부드럽게 춤을 추는 모습은 마치 수줍은 소녀의 미소를 연상시킵니다. 분홍색, 흰색, 자주색 등 다채로운 색상으로 피어나는 코스모스는 척박한 땅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의 대명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스모스를 가을에만 볼 수 있는 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언제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여름부터 가을까지 오랜 기간 동안 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 씨앗을 뿌려두면 다음 해 초여름부터 일찌감치 꽃을 피우기 시작해 정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코스모스의 매력은 혼자 있을 때보다 군락을 이루어 피어났을 때 극대화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거대한 꽃의 파도가 일렁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죠. 정원 한편에 코스모스 씨앗을 한 줌 뿌려보세요. 다음 해 여러분은 자신만의 작은 코스모스 언덕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코스모스가 셀프 시딩의 명수라는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에 코스모스가 피었던 자리에 다음 해 어김없이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바로 그것이 자연 파종의 힘입니다. 코스모스는 꽃이 지고 나면 길쭉한 모양의 씨앗을 아주 많이 만드는데 이 씨앗들이 익으면 저절로 땅에 떨어져 겨울을 나고 봄에 발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셀프 시딩을 유도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가을에 코스모스 꽃이 모두 지고 씨앗이 까맣게 익었을 때 씨앗이 달린 줄기를 잘라 원하는 곳에 툭툭 털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흙을 덮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씨앗들이 흙의 작은 틈새로 자연스럽게 파고들거나 겨울 동안 내리는 눈이 이불처럼 씨앗을 덮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스모스는 키가 크게 자라는 품종이 많기 때문에 정원의 뒤편이나 울타리 근처에 심으면 다른 작은 꽃들의 배경이 되어주어 멋진 풍경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목가적인 분위기의 정원을 꿈꾸신다면 코스모스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선택입니다. 코스모스의 강인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코스모스는 아무데나 던져놔도 잘 자라니까 특별한 관리가 전혀 필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코스모스는 실제로 척박한 환경에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작은 정성 하나가 코스모스를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를 들어 너무 비옥한 땅에 심거나 거름을 과하게 주면 오히려 웃자라서 키만 훌쩍 크고 꽃은 부실하게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스모스는 약간은 배고프게 키워야 꽃이 더 예쁘게 핀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또한 꽃이 한창 피기 시작할 때 처음 핀 꽃대를 과감하게 잘라주면 격가지가 더 많이 나와 훨씬 더 풍성한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순지르기라고 하는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코스모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비결입니다. 이처럼 셀프 시딩 꽃들도 약간의 관심과 이해를 더해주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아름다움으로 보답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주자는 신비로운 푸른빛이 매력적인 수레국화입니다. 독일의 국화이기도 한 이 꽃은 콘플라워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처럼 마치 파란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맑고 청가한 색감은 다른 어떤 꽃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보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파란색 외에도 분홍색, 흰색, 자주색 등 다양한 색상이 있지만 단연코 수레국화의 상징은 깊고 푸른 코발트 블루 색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톱니바퀴처럼 생긴 독특한 꽃 모양은 정원에 입체감과 재미를 더해주며 특히 다른 노란색이나 주황색 계열의 꽃들과 함께 심었을 때 만들어내는 색의 대비는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수레국화는 키가 적당히 자라고 줄기가 튼튼해서 절화용으로도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갓 피어난 수레국화 몇 송이를 꺾어 작은 유리병에 꽂아두기만 해도 집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화사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꽃잎을 따서 말리면 아름다운 꽃차가 되기도 합니다. 수레국화 역시 가을 파종을 했을 때 그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는 대표적인 꽃입니다. 가을에 뿌린 씨앗은 겨울의 추위를 겪으며 더욱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봄이 되면 아주 건강하고 풍성한 포기로 자라납니다. 봄에 파종한 개체보다 훨씬 더 많은 꽃을 더 오랫동안 피워내죠. 파종 방법은 금잔화와 마찬가지로 매우 간단합니다. 씨앗을 뿌릴 곳에 흙을 정리하고 씨앗을 흩뿌린 후 씨앗이 보일 듯 말 듯 얇게 흙을 덮어주면 끝입니다. 수레국화는 햇빛을 좋아하고 건조한 환경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웬만한 정원 환경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한번 심어두면 그 다음 해부터는 정원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파란 보석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분명 저곳에 없었는데 어느새 씨앗이 날아가 예쁜 꽃을 피워낸 모습을 보면 자연의 신비로움에 절로 감탄하게 됩니다. 이런 소소한 발견의 기쁨이야말로 셀프 사이딩 정원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수레국화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꽃이 과거에는 밭에서 자라는 성가신 잡초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밀밭에서 자주 발견되어 밀밭의 잡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독특한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전 세계 정원사들의 사랑을 받는 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는 식물의 가치가 인간의 관점과 필요에 따라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잡초와 화초는 사실 한 끗 차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수레국화의 강인한 생명력은 바로 이 잡초 근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다른 식물과의 경쟁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능력은 정원을 가꾸는 우리에게 큰 이점을 줍니다. 물을 조금 늦게 주거나 신경을 덜 써주어도 쉽게 죽지 않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정원 가꾸기에 자신이 없는 초보자라면 이 아름답고 강인한 수레국화로 시작해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아주 고마운 식물이니까요. 네 번째로 소개할 꽃은 안개처럼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니겔라입니다. 우리말로는 흑종초라고 불리는데 아마 이름보다는 그 독특한 모습이 더 기억에 남을 식물입니다. 니겔라는 가늘고 섬세한 실 같은 잎이들 사이에 둘러싸여 하늘색, 흰색, 분홍색의 신비로운 꽃을 피웁니다. 이 모습이 마치 안개 속의 사랑 같다고 해서 러브 이너 미스트라는 아름다운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죠. 꽃 자체도 아름답지만 니겔라의 진정한 매력은 꽃이 지고 난 후에 시작됩니다. 꽃이 진 자리에는 동그랗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독특한 모양의 씨방이 달리는데 이 씨방 자체가 훌륭한 관상 가치가 있어 드라이플라워 소재로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씨방이 갈색으로 마르면 그 안에 깨처럼 생긴 까만 씨앗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씨앗들은 향신료로도 사용된다고 하니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식물이죠. 니겔라는 셀프 시딩이 아주 잘 되는 것으로 유명해서 한번 정원에 심어두면 해마다 그 신비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니겔라는 뿌리가 곧게 뻗는 직근성 식물이라 옮겨 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종을 사서 심는 것보다 씨앗을 원하는 곳에 직접 뿌리는 것이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가을에 씨앗을 뿌려두면 다른 식물들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이른 봄부터 부드러운 잎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푸른 이끼 뭉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니겔라는 햇빛을 좋아하지만 약간의 그늘에서도 잘 자라며
흙을 특별히 가리지 않아 키우기 수월한 편입니다. 씨앗을 흩뿌리고 얇게 흙을 덮어준 뒤 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봄이 되어 싹이 너무 빽빽하게 올라오면 건강한 개체 몇 개만 남기고 솎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각각의 개체가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겔라를 키울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꽃이 지고 난 뒤에 씨방을 너무 빨리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독특하고 예쁜 씨방을 오래 보고 싶은 마음에 혹은 드라이 플라워로 활용하기 위해 씨방이 채 익기도 전에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죠. 물론 드라이 플라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셀프 시딩을 원한다면 씨방이 완전히 갈색으로 변해 바싹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씨방이 마르면 자연스럽게 윗부분에 구멍이 생기면서 바람이 불 때마다 작은 씨앗들이 주변으로 흩날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니겔라가 스스로 번식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특정 장소에 니겔라를 유도하고 싶다면 잘 마른 씨방을 통째로 잘라 원하는 곳에 가져가 거꾸로 들고 흔들어주면 됩니다. 마치 자연의 소금통처럼 씨앗을 뿌려주는 것이죠. 이 과정을 아이들과 함께 해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정원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순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 될 테니까요. 5번째 주자는 얇고 하늘하늘한 꽃잎이 비단처럼 고운 양귀비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양귀비는 마약 성분이 없는 원예용 양귀비, 즉 개양귀비 또는 꽃양귀비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퍼피라고 불리죠. 빨간색, 주황색, 분홍색, 흰색 등 강렬하면서도 화려한 색감과 종이장처럼 얇지만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은 어떤 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특히 여러 송이가 함께 피어 군락을 이루었을 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인상주의 그림을 보는 듯한 감동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귀비는 키우기 까다롭거나 불법일 것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지만 원예용 꽃양귀비는 누구나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으며 오히려 생명력이 매우 강해 셀프 시딩이 아주 잘 되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척박하고 건조한 땅을 좋아해서 일부러 비료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름기가 너무 많으면 줄기만 무성해지고 꽃이 잘 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꽃양귀비를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가을 파종입니다. 꽃양귀비 씨앗은 빛을 봐야 싹이 트는 광발화성 종자이고 저온을 겪어야 잠에서 깨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을의 씨앗을 땅 표면에 그냥 흩뿌려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흙을 덮어주면 오히려 발화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씨앗이 워낙 미세해서 젖은 모래와 섞어서 뿌리면 골고루 뿌리기가 더 수월합니다. 이렇게 뿌려진 씨앗들은 겨울의 추위를 이겨낸 뒤 이른 봄에 뿌리 내린 잎, 즉 로제트 형태로 땅에 바짝 붙어 성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이 따뜻해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꽃대를 길게 밀어 올려 화려한 꽃을 피워냅니다. 꽃이 지고 나면 동그란 주머니 모양의 씨방, 보삭이 생기는데 이 안에 수천 개의 작은 씨앗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씨방이 마르면 저절로 씨앗을 퍼뜨려 다음 해를 기약하게 됩니다. 양귀비의 씨방, 즉 보삭은 그 자체로도 매우 장식적입니다. 드라이플라워 소재로 인기가 높은 이유죠. 하지만 셀프 시딩을 기대한다면 이 씨방을 너무 일찍 수확해서는 안 됩니다. 씨방이 완전히 마르고 꼭지 바로 아래 부분에 작은 구멍들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구멍들은 마치 후추통처럼 바람이 불 때마다 씨앗을 조금씩 내보내기 위한 창구 역할을 합니다. 자연은 정말 놀랍도록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흩뿌려진 씨앗들은 다음 해 정원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쑥 나타나 우리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안겨줍니다. 작년에 분명 빨간색 양귀비만 심었는데 다음 해에 분홍색이나 흰색 꽃이 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벌과 나비들이 서로 다른 색의 꽃가루를 옮겨주면서 자연적으로 교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매년 어떤 새로운 색의 양귀비가 피어날지 기대하는 것도 셀프시딩 정원을 가꾸는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6번째 꽃은 작고 소박하지만 이름만 들어도 아련한 느낌을 주는 물망초입니다. 영어 이름은 포기트 미낫이죠. 이름에 얽힌 슬픈 전설 때문에 나를 잊지 말아요 라는 꽃말로 더 유명한 꽃입니다. 하늘을 닮은 작은 파란색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 피어있는 모습은 청초하고 사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비록 하나하나의 꽃은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지만 수십, 수백 송이가 모여 마치 푸른 안개가 깔린 듯한 풍경을 만들어낼 때는 그 어떤 화려한 꽃보다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물망초는 주로 습기가 있는 방으늘을 좋아해서 정원의 나무 아래나 다른 큰 식물들 사이에 빈 공간을 채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척박한 땅이나 건조한 곳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지만 조건만 맞는다면 무서울 정도로 번식하며 정원의 지표면을 푸르게 덮어버리는 강력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물망초는 셀프시딩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큼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한번 정원에 발을 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정원사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영역을 넓혀갑니다. 씨앗이 아주 작고 가벼워서 물길을 따라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발에 붙어 정원 곳곳으로 쉽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도했던 장소에 심었지만 몇 년 뒤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물망초 군락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너무 번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꽃이 지고 씨앗이 맺힐 무렵에 꽃대를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고 야생적인 분위기의 정원을 원한다면 물망초가 자유롭게 퍼져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튤립이나 수선화 같은 봄국은 식물과 함께 심으면 아주 좋은 조합이 됩니다. 국은 식물의 꽃이 지고 나서 누렇게 변하는 잎들을 물망초가 자연스럽게 가려주어 정원을 한층 더 깔끔하고 풍성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망초를 단순히 작고 예쁜 파란 꽃으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물망초는 정원의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른 봄에 다른 꽃들이 아직 피기 전에 꽃을 피워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벌과 나비들에게 귀중한 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중요한 밀원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정원에 물망초가 있으면 이로운 곤충들을 더 많이 유인할 수 있고 이는 곧 다른 과실나무나 채소들의 수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물망초는 단순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정원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착한 식물인 셈입니다. 또한 땅을 덮는 지피식물로서의 역할도 훌륭합니다. 빽빽하게 자라난 물망초는 흙의 수분이 불필요하게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고 다른 잡초들이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작고 여리게만 보였던 물망초가 실제로는 정원의 생태계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주인공입니다. 바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새의 모습을 닮은 독특한 꽃, 메발톱꽃입니다. 영어로는 콜럼바인이라고 불리죠. 꽃잎 뒤쪽에 있는 꿀주머니가 마치 매의 발톱처럼 안으로 구부러져 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피어나는 꽃의 모습은 우아하면서도 어딘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메발톱꽃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다채로운 색상과 모양입니다. 단색뿐만 아니라 2가지 색이 섞인 품종도 아주 많고 호꽃부터 여러 겹의 겹꽃까지 형태도 매우 다양해서 수집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메발톱꽃은 여러 해 살이 풀이지만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아서 보통 이 3년 정도 살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아주 많은 씨앗을 남겨 자신의 후손을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원에 심어두면 마치 세대 교체를 하듯 매년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개체들이 피어나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매발톱꽃은 양지나 반음지 어디서든 잘 자라는 적응력 높은 식물입니다. 흙도 특별히 가리지 않지만 물 빠짐이 좋은 곳을 선호합니다. 씨앗을 파종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씨앗이 익는 초여름에 채종해서 바로 뿌리는 직파이거나 씨앗을 보관했다가 가을에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릴 때는 흙을 살짝 긁어준 뒤 흩뿌리고 가볍게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흙을 두껍게 덮으면 싹이 트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매발톱꽃의 또 다른 특징은 자연 교잡이 아주 쉽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라색 품종과 노란색 품종을 가까이 심어두면 다음 해에는 그 중간 형태인 새로운 색상과 모양의 꽃이 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식물계의 랜덤박스처럼 내년에는 또 어떤 모습의 매발톱꽃이 나를 반겨줄지 예측할 수 없는 설렘을 안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정원사들이 매발톱꽃의 매력에 푹 빠지는 이유입니다. 정원사가 의도하지 않은 자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매발톱꽃을 키우다 보면 잎에 하얀 선으로 그림을 그린 듯한 흔적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굴파리라는 벌레의 애벌레가 잎 속을 파먹고 지나간 자국입니다. 많은 초보 정원사들은 이 흔적을 보고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살충제를 찾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굴파리의 흔적은 매발톱꽃의 생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관상 조금 거슬릴 수는 있지만 식물이 죽거나 약해지는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은 꿀벌과 같은 이로운 곤충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자연주의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이처럼 약간의 벌레 먹은 자국이나 흠집까지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생각 대신 식물과 곤충, 그리고 미생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작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이죠. 매발톱꽃의 잎에 새겨진 작은 그림은 우리에게 바로 그 자연과의 공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작은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의 수고로 평생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7가지 기특한 셀프 시딩 꽃들을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정원을 가꾼다는 것이 때로는 고된 노동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금잔화, 코스모스, 수레국화, 니겔라, 꽃냥귀비, 물망초, 그리고 매발톱꽃과 함께라면 훨씬 더 쉽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꽃들은 단순히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의 순환과 생명의 신비로움을 바로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줍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싹을 틔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다시 수많은 씨앗을 만들어 퍼뜨리는 이 경이로운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과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정원을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드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올가을 이 7가지 꽃 중에 어떤 꿀의 씨앗을 가장 먼저 뿌려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원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